지금 윤석열이 취임을 하고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용산을 이전했잖아요. 용산 집무실. 지금은 이제 청와대라고 부르면 안 돼요. 이 용산 집무실 이전을 했는데 문제는 거기가 준비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청와대 직원들 반도 못 따라갔다는 거야. 어디 있어요, 그럼? 광화문으로 일단 갔다는데 광화문 어. 갔다는데 이제 굳이 말하자면은 청와대 주변에 커피숍에 앉아가지고 노트북 펴놓고 이제 일해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사실상. 대통령이 부른다 그러면 스탠바이 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준비가 안 된 채로 용산에 들어가는 건 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아, 그럼요. 그리고 뭐 대통령이 출퇴근하는 거 있잖아요. 출퇴근하는 문제도 가장 큰 문제고 지금 여기는 사실 대한민국의 상징을 없애버린 사건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출퇴근하는 것 때문에 벌써 지금 길 막히는 게 오늘 드러났죠. 삼각지 버스 20분째 못 가고 있습니다. 네. 버스까지. 그러니까 출퇴근 문제가 지금 그 뒤도 안 보이세요. 오늘 MBC 보던데 윤석열이 자택에서 집무실까지 가는 4가지 코스가 있답니다. 우리 동네에 가까운 한강대교 넘어가는 코스, 동작대교 넘어가는 코스, 반포대교 넘어가는 네. 코스, 한남대교 넘어가는 코스. 요건데 이걸 매일 바꿀 거래요. 막히는 문제 때문에. 아 근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고요. 실제로 그 어린이날 전날 일찍 퇴근했는데 1시간 동안 뭐 도로 위에 정체가 돼 있었다. 그게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에 어디 이동할 때 경호 문제 때문이다. 물론 그게 확정적으로 어떤 이유였는지는 안 나왔지만 아무튼 그런 불편 호소하는 글들이 여기저기 엄청나게 올라오고 있고 당장 제 지역에 있는 제 동생도 초중고를 용산 쪽에서 나왔는데 이쪽 용산에 사는 친구들이 정치에 그렇게 관심 많지 않은 친구들도 SNS 스토리 같은 데다가 너무 불편하다는 글 계속 올리고 있다고 저한테 또 전해오더라고요. 그리고 용산 그 주민들이 처음에 그 이 고도 제한 걸리는 쪽이랑 안 걸리는 쪽이랑 반응이 나뉘었었잖아요. 근데 이제, 처음에 환영했던 사람들도 지금 분노의 목소리를 낸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보니까 집회 시위가 계속 열리니까 시끄럽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소통도 제대로 안 하고 있고, 그러니까 벌써부터 이 찍어준 사람들을 배신하는 윤석열 대통령은 결국에는 예전에 이명박 씨를 그 컴퓨터 없는 불도저라고 표현해서 그냥 생각 없이 막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했는데 그대로 그냥 이명박 예. 시즌 2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어떤 20대 청년이 잡혀갔는데 저 보배 드림에 그 취임식장에 수리탄 던지겠다고 글을 썼다가 잡혀갔어요. 이대남 간단히 말하면. 근데 오늘 또 청와대가 또 개방이 됐죠. 청와대 개방됐는데 장면 한번 보겠습니다. 국민 대표 74인이 일반 관광객 청와대에 입장했다 그러는데 이게 이제 오늘 오전에 논란이 됐어요. 저기 들고 있는 이거 들고 있는 게 여기 복숭아 나무다. 뭐 근데 사실 그쪽에 이제 해명은 복숭아 나무가 아니고 홍매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는 그것도 더 웃긴 것 같은 게 홍매화는 왜요? 청와대여서 내가 봤을 때는 뭐 홍매화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상징성으로 청와대 파란색 뭐 말하자면 그런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 홍매화라고 지금 실들을 나오긴 했었는데 이렇게 급하게 이거를 개방할 이유가 없었거든요. 근데 저 화면은 이게 북한하고 똑같죠 지금. 느낌이 좀 그러네요. 네. 자, 여론조사를 하나 보겠습니다. 첫 번째, 리얼미터. 국정 수행을 잘할 것에. 이건 KBS 거예요. 윤석열의 국정 수행을 잘할 것 51.4. 요게 이제 딱 이 지점에서 취임하자마자 지지율인데 문재인 대통령 75, 박근혜 61.3, 이명박 72.9. 요게 이제 리얼미터 기준이에요. 51.4로 시작하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5월 4주차 때인가 그 17년도 그때 80%도 넘겼었는데 84. 84까지 갔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입에 안 붙네요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은 80%는 꿈도 못 꾸겠다 이 생각이 들고 이제는 떨어질 일밖에 안 나온 것 같아요. 그냥 일시적으로 조금씩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벌써부터 뭐 이대남들도 사실 찍어줬던 사람들도 뒤통수 맞았다고 분노를 하고 있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문재인 전 대통령과 비교가 계속해서 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그 진정성이 알려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리얼미터 관계자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 취임 직전에 실시한 조사가 결국엔 잘하고 있냐가 보다는 잘할 것이냐라고 묻는 기대감에 대해서 묻는 건데 이렇게 낮은 것은 아주 기현상이라고
기현상이라고. 여기 지방선거에는 민주당한테는 크게 도움이 되죠. 이제 다음 주 이제 저희는 다음 주 한 주를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부터 한 주. 예. 그리고 KBS 여론조사도 있었어요. 출범하기 바로 직전에. KBS 여론조사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달보다 6%가 떨어졌어. 음. 요게 이제 뭐 여론조사마다 약간 좀 방식이 달라서 숫자가 다른데 잘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기대치가 6%가 떨어졌어요.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윤석열 씨를 지지하지는 않습니다만 굉장히 저는 우려스러워요. 왜냐하면 이게 국정 동력이 상실되는 거거든요. 그 무시하고 계속하면 굉장한 위험 요소가 생기고 결국에는 내부 반발 때문에 본인의 자기가 추구하는 정치는 못하고 주저앉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근데 추구하는 정치가 있으신가요? 정권 교체. 그것밖에 없-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누가 물어봐요. 윤석열 정부는 성격이 어떠냐고. 무슨 정부냐. 그 제 답을 못 하더라고요. 생각나는 게 그 청와대 폐지 용산 이전밖에 없어요. 예, 그죠. 용산 그 네. 양재택.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일본과 친해지려고 한다. 뭐 이 정도고 나머지 방향을 잘 예. 모르겠어요. 근데 놀랍게도요. 오늘 그 청와대 홈페이지 말고 대통령실 홈페이지에 올라온 글을 한번 볼게요. 국민 속으로 용산에서 시작하겠습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은 새로운 시대의 출발점이자 소통하는 열린 대통령실을 구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실제로 이게 오타무거나 누가 조작인 줄 알았거든요. 지금 들어가셔도 새로운 시대라고 나옵니다. 지금도 아직도 안 고친 거예요? 네. 이게 이제 난맥상이에요. 새로운 시대의 출발점. 이거 언론이 만약에 이거 문재인 정부에서 이랬으면 난리 났죠. 첫날부터 오타에 뭐 네. 아마추어 정부 이런 예, 식으로. 막 그렇게 했겠죠. 예. 이재명 민주당 지방선거 총괄 선대위원장의 메시지 한번 보겠습니다. 취임 축하한다는 뜻이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진짜 중요한 거는 이렇게 생각해요. 분열과 갈등의 시대를 넘어 국민통합과 화합의 시대를 열어주십시오. 성공한 정부를 만들기 위해선 협치와 균형이 필수입니다. 수당적 협치로 국민을 위한 정부를 만들어 주십시오. 저와 더불어민주당도 야당으로서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견제할 것은 제대로 견제하며 잘하기 경쟁에 집중하겠습니다. 근데 윤석열이 취임사에서 통합이란 말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은, 자유란 말을 30번 넘게 한, 아주 이것도 기현상에 가깝죠. 대통령이라는 게 보수 진보를 떠나가지고 누구나 일성은 통합이에요. 네. 그렇죠. 그리고 모든 국민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죠. 야, 근데 어떻게 진짜 새로운 정부라는 표현을 본인들이 스스로 합니까? 너무 자신을 잘 알아서 그런가. 이건 내가 봤을 때 암시라고 생각해요. 암시. 한 번 더 보여주세요. 나 정말. 지금 이게 3월 20일 날 올라온 건데요. 아직까지 새로운 시대. 나 돌아버리겠네 정말. 국민 속으로 용산 양재택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햇빛이 드는 집. 거기 남양이 들어 햇빛이 잘 들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자유라는 프레임 가져간 것도 정말 화가 나는 게, 전 민주진영에서 자유를 갖고 와야 된다 생각하고 계속 자유라는 얘기를 저도 더 하는 거거든요. 왜냐면 얼토당토하는 소리 하니까. 왜냐면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뭐 자유, 뭐 평화, 정의, 이걸 계속 그 핵심 가치로 말씀해 오셨었는데, 어느 순간 자기네들이 딱 그 신자유주의 그 가치를 갖고 전체의 자유를 옹호하는 것처럼 그 묘사하고 있는데, 애초에 뿌리를 이승만 정부 때로부터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자유라는 얘기를 저렇게 쉽게 남발하는지, 그것도 전 반드시 이 청년들이 우리들의 언어로 이걸 깨부셔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화가 나요. 근데 그 자유는 두 가지 의미예요. 하나는 북한에 대항하겠다고, 하나는 신자유주의입니다. 네. 자유시장 경제 이런 건데, 네. 그거는 철이 지나도 한참 지났어. 네. 그러니까요. 15년 이상 지난. 그러니까 그게 그 레이건으로 시작된 흐름인데, 이거 약간 역시 우리가 그 대선 중에 그 윤석열 당선인 시절, 아니 후보자 시절에 80년대에 갇혀 있다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왜 일자리 앱 이런 거. 근데 여전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걱정입니다. 그래서 방향성이 뭔지 모르겠다. 이게 저는 계속 걱정입니다. 방향을 모르겠다. 오늘 집권하자마자
부자 감세 하나 이미 결정을 했거든요. 근데 언론 이야기를 안 하지 지금 취임식이 더 크고. 그런데 거기 관련한 디테일은요. 이 전방송 보시면 돼요. 상당히 디테일하게 분석을 해놨거든요. 네. 보시고 자 어쨌건 오늘은 이상하게 제가 굉장히 그 에너지 소모가 많은 날이기도 하더라고요. 아침에 어떤 상황을 겪었냐면은 제가 새벽에 집에 들어가잖아요. 네. 연합뉴스 TV를 켰어. 그러니까 그걸 보려고 킨 게 아니라 채널 돌리다가 켰는데 갑자기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한 2시간, 3시간도 안 지났는데. 아, 그래서 이게 현타가 딱 오더라. 아, 그렇구나. 저렇게 매정하게 바뀌는 거구나. 음. 틀린 말 한 게 아닌데 왜 이렇게 기분이 나쁜가? 그런 거였죠. 좀 다음 날 좀 지나서야 되는데 굳이 그러니까. 그렇게 예. 굳이 거기다가 그러니까 그 12시를 무슨 쓰려고 네. 만들어 놓은 리포트일 거예요. 문재인 전 대통령을 하는데 이 새끼들이 2시간 좀 넘게 지났는데 이게 벌써 전자 붙이고 그래? 그 전자 안 붙이면 난리 나죠. 원래는 이제 저 보도 채널이 같은 리포트를 축약하거나 더 확대시키거나 좀 발전시키긴 하는데 대부분 그 새벽에 나가는 건 전날 거 그대로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 전자는 아주 성질하게 붙여놨더라고. 고맙다. 자,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고요.